국장님, 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 선고를 했다고 해가지고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 나아가서는 서울고법 파기 환송심 재판부까지도 탄핵해버리겠다고 일종의 협박을 한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했어요. 사법부가 백기를 든 겁니까? 그렇죠. 저는 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사법부는 어떠한 협박과 어떠한 압박과 어떠한 정말 비난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 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느냐? 사법부가 흔들리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받아야 될 사람이 죄를 받지 않는다거나 재판을 지연된 정의가 아니듯이 재판을 내 마음대로 받는다거나 그런 선례가 생기면 누가 재판부에 응하겠습니까? 예. 재판의 어떤 그 일정에도 응하지 않을 뿐더러 상당히 많은 혼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입법부와 또 뭐 야당과 무슨 뭐 대통령 후보 측에서 압박을 넣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법이 날짜를 정한 다음에 그 날짜를 연기해 버렸어요. 그 연기하는 행위 자체가 이제 사법부가 이렇게 협박을 하면은 사법부가 흔들리는구나 라는 선례를 남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울고법이 당초는 15일 첫 재판 기일도 잡았고 또 출석 요구서까지 보내겠다 이렇게 했다가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재명 측에서 헌법 116조인가요? 뭐 그것도 들먹이고 네네. 또 재판 연기 신청도 했는데 연기 신청하자마자 1시간 만에 받아들인 거 보면은 여기도 무슨 좌파 사법 카르텔이 움직이고 있나요? 그러니까 고법만 가면 왜 이재명 편이 되느냐. 그러니까 하급심만 가면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급심에서는 이재명 앞에만 서면은 다 작아지는 판사들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요. 예. 재판도 수년 동안 그냥 지지부진 끌어주고 또 실질적으로 날짜를 바꿔달라 그러면 바로 날짜를 바꿔주고 정말 그 서울고법에 이번에 그 받아들인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이렇게 되더군요. 누구나 공정하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데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건 범죄자인 경우는 예외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자인 게 너무나 뚜렷하고 유죄 거의 확정된 그런 파기환송을 한 범죄인을 선거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재판도 연기해주고 또 그 재판이 연기됐을 때 실질적으로 그 재판이 중단되거나 혹은 재판을 완전히 무효로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럴 경우는 특별히 정말 이 선거운동이랑 별개로 단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선례들이 다 남겨졌어요. 저는요 앞으로 범죄자가 중형을 받기를 피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야당 대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그러면 법무부가 지금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법무부가 네네. 대통령직이 범죄자들의 도피처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완전히 확정지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대부분 선고가 나오고 어디 강원도 방문했을 때 그 지지자가 걱정을 하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해프닝에 불과합니다. 진짜 잠시 해프닝이 돼버렸네요. 그 대법원 자신감, 선고가. 그러게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 했는데 아니 다 이렇게 결과가 됩니다. 지난번 선거법 2심 때도 들어갈 때 되게 자신 있어 했거든요. 근데 그 자신감 그대로 됐고요. 정말 권순일이 다시 제2의 권순일, 제3의 권순일이 생겨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왜 이 사법부에 이재명한테만 가면 이렇게 정말 약해지고 흔들리는지 걱정됩니다. 이재명은 그랬네요. 네. 사법부의 독립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그러면서 고법의 연기 결정은 헌법 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사법부 독립이 지켜져야 하지만 현재 사법부는 그 소속 구성원들의 질이 균질하지 않다. 그런데 이재명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한 민주당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끝까지 응징을 하겠다. 지금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장이 무슨 저의를 가지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개입을 했다. 네. 이러니까 당신은 쫓아내야겠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청문회도 애정대로 개최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탄핵도 사실 안 한다고 하지 않았다. 탄핵도 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두고요. 지금 이 조희대를 타겟으로 해서 응징을 하는 그런 그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두 가지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1인 1표였습니다. 예. 나머지 10명, 그러니까 10명이 함께 10대 2니까 나머지 9명, 10명이 모두 다 뜻을 같이 했으면 10명이 무슨 지금 저쪽 주장대로 윤석열이 다 지명을 했다?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받은 사람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명이 뭐 단합을 해서 모두 다 함께 뜻을 같이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만 타깃으로 한 게 아니라 2023년 취임 당시부터 633의 원칙 지켜라. 네. 그 다음에 어떤 사건도 뒤로 밀어라. 선거법이 우선이다. 이거를 독려를 해서 나중에 데이터를 봤더니 김명수 대법원 때 선거법 1심이 201일 걸리던 것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150일로 단축이 됐어요. 아, 그렇군요. 예, 2년 동안. 그러니까 진짜 성과를 봤네요. 예. 원칙적으로 모든 선거법을 제 시간에 해라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번 그 이재명은 634의 원칙을 스스로 이재명이가 지연시켜 버렸어요. 2년, 그러니까 1심이 2년 2개월 걸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사건을 이제 뒤로 미루고 이 사건부터 하자라고 시간을 신속성, 집중 심리를 한 것을 두고 조희대를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목적으로 입법과 사법부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권이 사법부도 완전히 장악하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법부를 길들여 가지고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하부기관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저 서부지법을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이번에 12명의 대법관 중에 10명이 예. 찬성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10명의 대법관들도 손을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청문회도 하고 특검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 카드도 여전히 쥐고 있다. 네. 이런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당장 그 10명 지금 아무래도 보수 중도 대법관들이 수적으로 우세하니까 그것도 숫자를 확 늘려갖고 친여 성향의 대법관들을 임명해서 구도를 바꿔버리겠다 그런 뜻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있죠. 이탈리아와 헝가리와 폴란드 이 세 국가의 그 총리들, 특히 이탈리아 네타냐후 총리는 4년 전 그 이스라엘이죠.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그 4년 전 부패 혐의가 드러나서 총리를 기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법부의 판결을 입법부에서 과반수만 넘으면 판결을 다 무효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사법부를 완전히 지금 들었다 놨다 해서 50만 100만의 시위대가 지금 몇 개월 전이죠. 이 하마스의 그 폭격 이전에 전쟁 이전에 굉장히 큰 어떤 반발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모양새 그대로입니다. 자기가 부패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사법부를 흔들겠다 이거거든요.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 그 양문석이 있죠. 양문석이가 지금 항소심 받고 있는데 불법 대출과 관련해서 뭐라고 청원한지 아세요? 선거 끝난 다음에 재판 재개해달라. 이렇게 청원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현실적으로 지금 사법부의 질이 균질하지 않다. 그 얘기는 좀 솎아내야 한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지금 사실상 한 것이고 그런 오더를 민주당한테 내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청래가 앞장서서 대법원장부터 불러가지고 청문회 해갖고 망신을 줘갖고 스스로 물러나게 지금 하겠다, 압박을 가하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부를 솎아내겠다는 건 대법원장을 일단 타깃으로 해서 그렇게 응징을 하면 나머지 판사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재판이나 이재명 재판 다 깨갱이죠. 다 깨갱이죠. 못하죠. 다 솎아내지는 거죠. 그런 방법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 책을 허버드대 교수 두 사람이 썼는데 그 책의 가장 핵심적인 거 그거 아닙니까? 권력에
미운털이 박힌 판사들을 먼저 쫓아내고 네. 그 다음에는 대법원에 인원을 늘려가지고 친정부 대법관들을 집어넣는다. 그렇게 해갖고 사법부를 장악한다. 이게 가장 이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첫 번째 단계다. 네. 뭐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딱 지금 헝가리가 딱 그랬어요. 근데 민주당이 하고 있는 예. 일이 그 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극우 독재 정권들이 선출된 극우 독재 정권들이 하는 짓을 이재명과 민주당이 따라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이제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버린 상황에서 이제는 지금 여러 가지 관련 법들까지 고쳐 가지고 이재명을 완전히 재판 자체를 없애는 예. 그런 지금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한두 가지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일단 가장 큰 지금 그 어저께 통과된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왜 헌법 84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대통령은 외환 내란 이외에 형사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기소를 얘기하느냐 아니면은 뭐 재판을 얘기하느냐 이 두 가지인데 이게 불명확하잖아요. 헌법 확장하다 지금 의견이 다르니까 법으로서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도 중지시킨다라고 아예 확언해 버리는 것이고 두려운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은 11개 혐의에 5개 재판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나머지 재판을 그냥 재판 중지시키면 어떻게 되죠? 이재명이 5년 후에 재판이 다시 재판을 열리잖아요. 다시 받아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죠?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관련된 범죄들이 전부 다 무효될 수 있도록 선거법도 고칩니다. 허위 사실과 관련된 부분 다 고쳐버리고요. 네. 그래서 아예 면소가 될 수 있도록 그 이재명의 혐의들을 전부 무죄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법을 여러 개 만들려고 고생하지 말고 법 딱 한 개만 만들어라. 이재명이 저지른 범죄는 모두 다 무죄다. 이 법률 하나면 다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유인설법이지만 예, 예. 완전히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네. 법치주의를 조롱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은 보편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법이 돼야 돼요.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은 그게 법의 보편성이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법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예. 왜? 언젠가는 없어질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지속 가능하려면 보편적이어야 되는데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법. 그러면 그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도 특정 계급을 만들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특정한 계급을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렇고 이번에 선거법 파기환송심에 동의한 10명의 대법관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북한의 김정은이나 마찬가지로 이재명을 건드린 죄로 네. 혹독한 처벌을 지금 받을 그런 상황에 몰려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한때는 좀 눈치 보고 이렇게 예. 막말도 좀 안 하고 자기네들이 이겼다 생각하고 되게 그 점잖은 그런 선거운동을 치르다가 이재명이 파기환송심이 파기환송이 결정이 되자마자 본연의 그런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야말로 이 법들을 사실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대통령 되면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대놓고 사법부를 흔들면서 이렇게 법을 만들겠다. 이재명 무죄법을 만들겠다라고 나선 걸 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나 봐요. 그랬던 것 예. 같기는 한데 예. 어쨌든 그런 충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소해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사법원까지도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완전히 무력화 시켜버렸으니 네.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한다면 입법, 행정, 사법 이걸 한 손에 움켜쥐는 짜르 북한으로 말하면 수령이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대한 수령이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권성동 얘기처럼 히틀러보다도 더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 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독일의 히틀러도
정상적인 법 절차를 거쳐서 총통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수권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네. 우리 착각하는 게 마치 스터가 독재자라고 해서 정당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권력을 잡았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 국민이 열광했어요.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도 민주주의의 그 꽃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의해서 선출됐다고 해서 무조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민주당에 들려줄 얘기는 히틀러도 선출된 총통이다라는 말을 들려주고 싶죠. 예,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지해야 할 국민의힘은 제코가 석자인 상태에서 제대로 된 후보조차도 선출하지 못한 채 지금 대선이 코앞에 닥쳤는데 출발선상에도 서지 못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절망스럽죠. 국민의힘 나라의 앞날이 그렇죠. 정말 걱정입니다. 네.